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에 들어갔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금융기관에 대한 사정은 평소에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졌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든가 인민은행, 외환관리국 이런 금융계 권력기관들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사정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한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금융기관 사정이 중국 경제를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취한 중요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목적은 아마도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밀착관계, 이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고 특히 헝다, 그러니까 에버그란데, 그리고 디디 추싱, 그리고 마윈의 엔트그룹 이 세 개의 기업 집단과의 관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정치 그리고 권력투쟁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번 일의 경우에도 타이완에서 활동하는 정치경제평론가인 왕하오는 타이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금융사정의 목적은 중국 금융계에서 영향력이 큰 왕치산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화권 유튜버 중에는 이번 사정이 헝다, 에버그란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반중 미디어들은 이번 금융권 사정이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반대자들의 재정적인 생명선을 끊고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투쟁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공격의 방법이 반대파의 돈줄을 끊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일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 기관의 면면을 보면 그 급수가 성부급입니다. 즉, 각 지방의 성정부와 동급이지만 실제 권력 구조상으로는 성정부보다 권력이 더 큰 그런 장관급 기관인데다가 그 장관급 기관 안에서도 가장 권력이 강한 그런 기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이번 사정은 15개 순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5개 감사팀이 구성이 돼서 2개월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 기관에 도착해서 감사팀은 사무실을 꾸렸고 신고용 전화, 이메일, 메신저 연락처 이런 것들을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권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중국의 최고 권력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죠. 여기에는 7사람의 상무위원이 있죠. 이 중에서 이런 사정, 법정계를 맡고 있는 공식 직함으로는 기율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짜오러지입니다. 이번 금융사정에는 이 짜오러지도 직접 나섰죠. 분위기를 볼 때 이번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금융계가 부패해 있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종의 상식 같은 이야기죠. 특히 정부기관과 권력과의 밀착관계는 일정 직급 이상의 관리라면 사실 누구나 밀착이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프레이저 하우이 같은 사람은 아니 금융권 사정에 봐야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부패 혐의로 구속된 화룽그룹의 라이샤오밍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10년간 2천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일당 독재 체계고 그에 따라서 모든 체계가 부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사정을 하고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그 부패가 근절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뉴스를 해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놀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평소부터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보면 그렇게 놀랄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중국 금융계의 부패 척결의 경우에도 이 일의 시작은 2019년 1월 11일에 중앙기율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금융권 반부패를 강조한 다음부터 곧바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다만 2019년 그러니까 2해 전에는 그 사정의 대상이 주로 도시 농촌의 상업은행들이었습니다. 즉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들 또는 농업협동조합 이런 성격의 기관들이었죠. 그래서 또 실제 처분을 받은 은행들도 대개 지방에 있는 중소은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 2020년에 들어서면서도 금융권 사정이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큰 은행, 큰 금융기관들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앞에 예를 들은 라이샤오밍 같은 사람처럼 개인의 부패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금융기관 전체 또는 조직의 부패 이런 식으로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롱이라든가 광따라든가 이렇게 타겟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그 처벌 대상이 된 인물들도 대개는 짱점인 정칭호, 즉 상하이방과 연계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는 이 분위기가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금융권 사장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전에는 부패, 범법 이런 명분이었는데 금년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직무태만, 금융기관의 손실을 야기했다. 이런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범법을 했다. 이런 이유로 검거하고 처벌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당사자가 뇌물을 받지 않았어도 너 지금 이런 대출을 해준 건 좀 문제 있었지 않냐? 왜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줬냐? 문제 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재작년에 지방의 중소은행들과는 달리 점점 더 대형 기관 그리고 점점 더 중앙 쪽에 있는 기관으로 그 타겟이 이동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처음부터 계획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이 아닐 수 없죠. 이번 사정의 대상이 된 기관 중에 하나인 국가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상하이방 영향권이 아주 강한 기관이었죠. 게다가 이미 몇 사람의 경영진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국가개발은행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일처로 유명한 기관이었는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구속된 다음 지금은 중국 공산당의 서부 개발 정책 그리고 농촌 정책 등에 아주 협조적으로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 사정의 경우에는 외환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은 외화 유출이 커져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화 반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전체를 받치고 있는 게 이 외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른 측면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과 같이 디디 추싱에게 너 미국에서 주식 내리고 홍콩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도 또 목적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압박은 디디 추싱을 위해서 디디 추싱에게 손해가 갈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디디 추싱 정도의 규모가 되면 외환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환 관리 차원에서의 정책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금융, 외환 이런 분야는 과거의 상하이방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런 영역이죠. 반면 현재 시진핑 그룹의 경우에는 외환 정책이나 외자 정책에 대해서는 왕岐산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7인 상무위원회 회의 자리에 자주 상무위원이 아닌 왕岐산이 같이 참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게다가 금융을 관장하고 있는 료허 부총리는 내년 정년 퇴임을 할 예정이죠. 시진핑 주석 그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융, 외환 이런 영역을 장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추측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금융 부정 사태가 하나 나면 이것이 단순히 금융권 사람만의 부정인 경우는 좀 드물죠. 당연히 기업의 인물들과도 연루가 되고 정부 인물들과도 연루가 되죠. 부동산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성격이 짙다고 하겠는데요. 이번 헝다 에버그란데 사건이 모든 중국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헝다와 결탁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이런 명분만큼 정적들을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디 추싱이나 마윈의 엔트그룹 같은 기업들은 모두 상하이방과 매우 긴밀한 관계고 또 그 외화 규모가 큰 데다가 외화 자본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매우 불분명한 그런 기업들이죠. 시진핑 그룹 입장에서는 이들을 다 털어보면 아마도 정적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는데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털어서 나온 결과가 꼭 상하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좌파 인물이라 하더라도 또는 중도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번 사정을 주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력 투쟁 전반에 있어서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공지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엔지니어들, 기술인들, 우리 소통회장을 만들자고 했는데요. 몇 분이 연락을 주셔서 지난주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가운데 중국에서 엔지니어로서 또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소통의 장에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